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근대 뷰티 디자인의 흐름을 보는 중에 근대는 어디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정도를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근대 뷰티 디자인의 흐름을 좀 본다고 하면 볼게요. 로코코 시대가 이제 그 전에 바로크 시대에서 지나갔던 게 이제는 그 17세기 정도 본다고 하면 1600년도부터 1700까지가 이제 바로크 시대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로코코 시대는 18세기라면 1700년도에서 1800년도까지. 네, 로코코 시대는 상당히 우리가 미용 문화사에서 르네상스 시대, 그러니까 뭐 중요하지 않은 그 세대는 없겠지만 그래도 근대 뷰티 디자인에서는 르네상스와 로코크, 바로크 시대에는 다양한 어떠한 그 화장법이랄지, 그다음에 헤어스타일이랄지, 의상 패션 이런 부분들의 다양한 것들이 발달이 되고 또한 새로운 시도들이 있었다라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흐름상 좀 많이 이렇게 집중이 되는 시대라고 보시면 되세요. 로코코 시대는 18세기 네, 진행이 되고 바로크 시대에서 어땠다고 했어요. 바로크 시대는 네, 어떤 귀족들의 그 과시하기 위한 어떤 의상의 스타일이었다면, 로코코도 그닥 그렇게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이때 또한 역시 또한 로코코도 마찬가지로 귀족의 어떤 특정한 계급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로코코 시대에는요, 그러니까 그 예술성과 미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 로코코 시대는 예술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갈 정도로 이때에는 로코코는 루이 15세, 16세, 아까 바로크는 14세, 루이 14세였었죠? 근데 로코코 시대는 루이 15, 16세 시기의 궁정 양식이에요. 궁정 양식이다 보니까 어때요? 예술성이나 미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화려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18세기의 프랑스 중심으로 여기는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크 시대에서는 섬세하고 날렵한 곡선이었다면 로코코 시대에서 예술과 미용은요, 비대칭적인 균형을 추구했고요. 또한 그렇지만 바로크 시대에도 섬세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바로크 시대도 완전히 대칭이다라고 보실 수는 없습니다. 거기 또한 혼돈의 시기였기 때문에 불균형, 네, 불질서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찌그러진 진주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질 정도였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루이 14세 사후에 1715년부터 어때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죠. 프랑스 혁명이라는 건 다들 아시죠? 네, 귀족의 횡포나 어떤 특정 계급의 어떤 사치, 향락, 요런 부분들에 들고 일어난 그런 부분들에 불만이 많아져서 이제 백성들이, 혁명을 통해서 네, 그 계급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어떤 혁명이 그래서 상당히 큰 피바람이 불었었던 어떤 되게 중요한 역사의 중요한 한 획으로 그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혁명까지가 유럽 미술 양식을 우리가 로코코라고 합니다. 루이 14세 1915년 때부터 프랑스 혁명의 1789년까지 유럽의 미술 양식, 그러다 보니까 미술 양식의 로코코 시대 예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음. 자, 로코코 시대의 이제 문화적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코코 시대의 문화적 배경으로 본다고 하면, 어원은요, 로코코는요, 로까이요. 음, 되게 신기하죠? 네, 로까이요. 근데 이 로코코 시대 로까이요, 이 글씨를 보니까요, 저는
조개 껍질 장식하고 상당히 어원이 되게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와 같은 생각이시겠죠? 그런 로까이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로코코는 조개 껍질 같은 장식을 의미를 하는데요. 어, 그래서 이게는 자유롭고 리드미컬한 곡선의 특징을 로코코의 로까이유 이 어원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의 변화인데요. 바로크는 웅장함이에요. 아까 오페라가 유행할 거기서 이 어떤 그 진원지가 될 정도로 웅장함을 벗어나서 여기는 작은 살롱의 친밀감, 코지 코너 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로코코 양식을 되게 좋아하는 그런 이게 좌측에 보이는 저런 AI가 참 표현을 잘했는데요. 저런 공간들, 그러니까 사적 공간의 치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로코코는. 네. 그리고 예술적인 분위기를 워낙에 이런 산뜻한 경향을 보였고, 경쾌하고 아기자기, 왜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옮긴, 그러니까 조금 더 개인적인 성향들이 강해진, 그래서 자유롭고 친숙한 일상성과 감각성이 특징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로코코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한번 본다면요. 문화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문화적인 변화가 있었냐면, 감상주의가 상당히 유행을 했다는 거죠. 네. 이런 역사적인 대사건을 통해서 이런 소설 등이 등장을 되면서 왜 이제 바로크 시대의 그런 기반의 소설들이 오페라를 통해서 표현이 돼서 어떤 연극, 뭐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된 배우를 통해서 표현이 된 것들의 어떤 그런 감성들이 이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성주의가 유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로코코 시대의 미술의 특징을 본다고 하면요. 네. 그 그 화가의, 와토라고 하는 화가의 그림처럼, 유명한 그림처럼 세상의 아름다움과 즐거움만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야만적이고 추한 현실은 추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동안 중세에서부터 종교적인 그리고 전쟁의 시대, 이러다 보니까 어떤 추함이나 야만적인 거나 되게 좀 강한 그런 심리적으로 그런 시대상으로 보여줬던 부분들을 이제 본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싶어요. 그 시대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해서 내왔던 것들이 이제 좀 세상은 이제 아름다운 거야. 즐거운 거야. 라고 하는 반영을 좀 깊게 넣었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오락문화는 당연히 발달하게 되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은요, 그런 오락들을요, 사냥, 그리고 오페라, 연극, 가면무도회를 즐기면서요, 자기네 존재 이유는 그 귀족들이 어, 무슨 돈 걱정을 합니까? 무슨 걱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즐기는 것에서만 찾았습니다. 본인이 어쨌든 우리가 어떤 예술성을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여유가 그 메슬로우 인간의 욕구 중에서도 의식주의, 1차적인, 2차적인 그런 어떠한 욕구들을 채우지 못했을 때에는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 쉽지 않겠죠. 그러나 일단 여유를 갖고 있고 내가 어떤 1단계, 2단계, 3단계 어떤 그 의식주나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다 해결이 됐다고 하면 네, 어때요? 즐기고 나는 그 여유를 통해서 나를 잘 자가는, 그러니까 나의 즐거움을 좀 초점을 맞추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로코코에서는요, 어떤 영향들 때문에 그러한 개인주의 성향, 이런 부분들이었냐면, 계몽주의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는 뭐냐면, 일단 조금씩, 르네상스 시대부터 근세에서는, 르네상스 시대부터요, 싹트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것들이 싹트기 시작을 했냐면, 일단 신중심에서 인간중심 사상으로, 17세기 말부터는 계몽주의가 확산이 돼서요, 계몽을 한 거예요. 인간 중심이다. 그럼 인간은 평등하다. 어떤 그 귀족이나 이런 계급적인 부분에서 또한, 이젠 중세에서는 이 르네상스 시대에서는 근세에 들어오면서 어떤 걸 강조했냐? 신보다 인간이다. 그런데 이제 계몽주의를 통해서 어떻게 신학에서부터 이제는 인본주의 사상으로부터 그리고 신으로부터 이 철학이 독립한다라는 의미, 요렇게 해서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기초한 인식을 추구했다라는 거죠. 철학의 독립을 하게 됐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혁명이 씨앗이 된 거예요. 일단 신학으로부터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때요? 이 귀족 중심 사회 그리고 프랑스 궁정의 부패에 대한 불만들이 이제는 프랑스 이 나라 국민들에게 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로 초래를 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계몽인 거예요. 계몽이라는 게 인간은 그동안에는 신을 통해서 상하복종이나 어떤 계급적인 신분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던 것들이 이제 인간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인간은 평등한 거야. 어? 너네들이 그렇게 해서 그 왕이라는 그리고 궁 안에 들어가 있는 귀족이다라는 것들로 우리들을 그 불공평하게 이렇게 대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상당히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어찌 보면 프랑스 혁명이 그 불만들을 표현해서 없애게 만드는 이런 시기가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이 구분을 해볼 건데요. 로코코 시대에서 사회적 배경으로 그런 계몽주의 영향으로 사회적 배경으로 좀 구분을 해본다면 초기에 루이 15세의 섭정기가 있었어요. 이때는 1715년 그리고 1724년 그 바로크 시대에서는 루이 14세에서 시작이 됐다면 루이 15세부터 섭정기가 되면서 로코코 시대에는 1715년, 1724년까지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해서 로코코 양식이 그래서 바로크에서 로코코로 전환되는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자, 중기는요, 루이 15세의 친정기예요, 친정기. 네, 23년도부터 그럼 그 다음 74년대까지 로코코 양식이 이제 화려하게 완전히 꽃피우는 시기가 됐고요. 프랑스의 유럽 모두의 선구자가 되었다라는 루이 15세 친정기, 중기로 나누면 될 거고요. 네, 말기에는 루이 16세, 그래서 1774년부터 1792년도까지 이제는 화려하게 시작했고 피웠던 그런 그 로코코 양식이 이제 이때에는 절정기에 달했어요. 그렇지만 절정기에 달하려다 보니 보다가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또다시 이게 평범한 단순함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어느 한 세대가 이렇게 뭔가 과한 부분이 예술성으로 표현된다고 하면 그 다음 세대는 좀 단순함. 이렇게 해서 상당히 사이클이 오르내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복식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이 로코코 시대의 복식을 본다 그러면 이제 좌측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여성적인 곡선미가 왜 바로크 시대에 남성들 또한 자켓을 입을 때 약간 허리 라인의 실루엣을 좀 강조를 해가지고 뭐 둔탁하게 떨어지기보다는 조금 곡선을 통해서 그렇게 복식을 특징을 보셨죠? 근데 로코코 시대의 복식을 특징을 본다고 하면 여성적인 곡선미가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가슴이 많이 파여요. 그리고 허리를 되게 졸라매요. 그래서 힙 부분을 엄청 펼쳐서요. 네, 상대적으로 더 허리가 더 날씬해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되게 여성적인 곡선미를 강조했어요. 저 안에 패치코트를 통해서 입고 그 위에 또 속옷 같은 드레스를 입고 또한 그리고 이게 코르셋까지 입어가지고 곡선미를 상당히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 시대의 여성분들의 척추가 참 건강하고 무사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때 로코코 시대는 남성복도 살짝 여성화가 돼가지고요. 영향으로 남성복도 여성화처럼 우아함을 띠게 됩니다. 참 되게 나름 저는 개인적으로 로코코 시대의 복식 참 마음에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 힙부터 이제 실루엣이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남성 의상도. 네, 저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여성도 너무 이쁜데, 네, 저 수트가 너무 잘 어울리는 남성의 저 복식, 저 귀족의 복식, 마치 전생이었다면 네, 귀족이었던 것처럼 네, 그것 또한 저는 그 코코 시대의 귀족이었던 것처럼 네, 저런 실루엣을 참 직접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것처럼 개인적으로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저런 옷을 입고 저렇게 꾸며 된다. 그럼 사치하고 화려함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로코코 시대가 화려함, 사치, 복식 역사상 상당히 유례없는 사치와 화려함으로 되게 그 절정기를 달했고요. 방탕한 귀족주의는 일반인들의 불만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오로지 본인들은 저 의복에 그리고 향락 문화에 그리고 파티 문화에 이렇게 길들여져서 날마다 저런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요. 자, 로코코 시대 남성 복식을 한번 본다고 하면 네, 멋있습니다. 네. 기본 형식을 유지하긴 하지만 재단 방법하고 실루엣이 상당히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쥐스토크르가 뭐냐면요. 네, 긴 그 수트, 어, 정장 스타일의 긴 수트 위에 그 변형돼서 아비아라 프랑세아즈 뿌라, 그다음에 르덴코트 그리고 까르마노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저 시대 그 로코코 시대에 보면 베토벤 네 베토벤 씨 생각나죠? 네 저런 의상을 자, 그렇게 해서 어떤 좀 되게 단추가 많이 달려있는 그리고 롱 자켓처럼 이런 부분들에 이제 변형된 것들이 남성 복식으로 로코코 시대에 유행했다는 거죠. 자, 이때 그러다 보니까 화려함의 극치였잖아요. 그러니까 장신구들이 많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 부채니 무슨 꽃이니 보통은 컬러 자체도 상당히 이게 꽃과 많이 닮은 그리고 왜 그 코랄 그리고 핑크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남성 장신구는 머프, 지팡이, 금은 시계 그리고 네, 보석이 달린 반지 이런 것들이 좀 여성스러운 근데 여성 장신구도요, 뭐, 머프, 에어프럴, 그 다음에 뭐, 귀걸이, 목걸이 반지, 뭐, 파라솔, 타프타, 그저 팔꿈치 같이 있는 길이 장갑, 이런 것들이 이제 장신구들도 상당히 많이 발달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음. 그러면 로코코 시대에 이제는 인체미가 어땠냐? 바로코 시대에 어땠어요? 풍만한 여인들이, 이상형이었다고 했죠. 여인상이었다고 했죠. 여기 또한 역시나 풍만한 가슴, 그치만 허리는 상당히 극도로 가느다라야 돼요. 그리고 뒤로 젖혀진 어깨. 그러다 보니까 코르셋으로 신체를 압박을 해가지고 이상적인 이런 인체미를 표현을 했다는 거죠. 남성의 이상미도 마찬가지로요. 코르셋을 입었어요. 남성 코르셋, 저 때에는. 그리고 아름다운 다리가 보이기 위해 짧은 바지를 입었고, 그리고 각선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때요? 그, 딱 붙는 타이즈 같은 이런 반 양말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인위적인 미를 추구를 많이 해서요. 호즈 패드나 근육을 있는 다리를 연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그 호즈에 패드를 대는 건 뭐예요? 그 근육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안에다가 우리 그 운동선수들이 보호하기 위해서 찬 이런 패드 같은 이런 부분들을 또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는 로코코 시대에 그렇게 화려했던 의상을 입고 화장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백분연지. 지금 고대서부터 쭉 변하지 않고 있는 거는요. 연지와 백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건강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연지를 했고 그 다음에 뽀얀 흰색의 피부를 이 창백하고 뽀얀 피부를 위해서 백분 하얗게 바르고 또 볼과 입술에 립스틱을 붉게 발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진부로 장비로 주름상 되게 다양한 연지를 사용을 했고요. 애교점 패치 바로크 시대에서부터 쭉 연결돼서 나왔다라는 것은 네, 여기에 일단은 그 패치를 통해서 어떤 이 그 아름다움을 네, 얼굴 위치에 따라서 또 그런 의미까지 달라졌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화장 도구는요, 네, 제조가 되게 활발해져가지고 상당히 많이 발달을 했고, 어때요, 이때가? 음, 저는 베르사유 궁전 요거 생각할 때는 장미꽃도, 우리 그, 뭐지, 캔디인가? 저희 때, 베르사유 장미? 네, 그때 캔디였나요? 네, 너무 멋진 저 시대의 저 복식을 입고 네, 생각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안토니오인가? 이름도 이제 가물가물하지만 상당히 너무 멋지게 잘 봐서 진짜 인기가 많았던 만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그 장미와 그리고 향수, 네, 그리고 화장품 가게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코르셋 입었지. 그 안에 어 다양한 여러 가지를 입고 엉덩이를 위해서 이 패치코트를 입었기 때문에 그들이 화장실이나 이런 그 부분들이 어렵게 가야 되기 때문에 네, 향수가 필수. 그래서 이제는 지중해 연안 중심으로 프랑스 중심으로 이때 향수 제조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코코 시대에는 머리 헤어스타일부터 의복 그리고 어떤 이렇게 향정품까지 상당한 발달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로코코 시대의 화장 특징을 본다면요. 백분, 하얗게 칠했죠. 남녀노소. 그래서 쌀로 파우더를 만들어서 얘를 두텁게 뿌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크 시대나 이런 부분들에는 우리가 어때요? 백, 납 중독까지 갈 수 있게, 이제는 이 백연을 뿌려가지고 온몸에 발랐을 때 납 중독으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납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걸 금지시켰기 때문에 로코코 시대에서는 어떻게 쌀로 된 파우더를 두껍게 뿌렸어요. 그다음에 볼 화장은 역시 연지, 그래서 이 연지를 발라서 가면 역할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눈 화장은요, 눈에 열정을 부여하기 위해서요. 왜 또렷한 눈에 유행이었다고 했잖아요. 아니, 근세는 뚜렷한 눈매를 연출하기 위해서 벨라도나 즙은 뭐냐면 어떤 이게 가지과에 속한 이런 나무를 뭐라 그러지? 그 가지가 어떤 채소도 아니고 그 과에 속하는 걸로 그 즙을 짜가지고요. 동공을 확대했어요. 그리고 패치를 사용해서요. 얘를 표현을 했는데 사실 얘네들은 뭐 흉터나 그리고 여드름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또한 이런 것들을 사용했는데 일단 귀부인들은 뭐 종이,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요. 다이아몬드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로코코 시대의 위생 상태, 향수가 왜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네, 불결한 생활상으로 향수, 코 담배가 유행을 했어요. 네, 코담배, 그리고 그런 것들 채취를 가리기 위해서. 그리고 세면을 하는데, 그냥 향수에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정도였고요. 세수대가 핑거볼 크기의 세수템을 사용해서 잘 안 씻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화장을 하고 나서요. 독성물질 섞인 그대로 하다 보니까 역시 납 중독 그리고 발진, 눈병 이런 부분들을 유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로코코 시대의 남성 헤어스타일 변화를 본다면 오른쪽에 보면 저렇게 다양한 이런 가발들을 사용했는데요. 저 가발들이 다 남성용입니다. 물론 여성들의 가발도 있었겠지만 여성들은 굳이 본인 머리가 있으니 굳이 그렇게 가발을 쓸 필요는 없었다. 바로크 시대에 이제 대형 가발이 풀 버텀 위그, 그러니까 바로크 시대부터 대형 가발을 쓰기 유행했는데 풀 버텀 위그, 머리 전체를 덮는 거죠. 네, 그리고 1710년도에는 변화가요. 조금 더 짧아지면서 편리한 형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1730년대에는 풀버텀 위그는요, 전문직, 노인, 법관, 성직자 같은 특정한 계급에만 그렇게 해서 전체 가발을 쓰게 되는 거죠. 로코코 후반대에는요, 경쾌하고 우아한 모습에 이제는 머리를 낮추기 시작을 해요. 뒤에서 리본으로 묶는 스타일이 유행해서요, 조금 실용적인 이런 가발, 네, 헤어스타일링을 변화를 주게 됐습니다. 로코코 시대 남성 가발의 특징들을 본다면 일단 이제는 크게 웨이블이나 컬이 있어서 묶어요. 그래서 머리를 묶거나 주머니형으로 나뉘어서요. 뭐 비둘기 날개형, 크라포 스타일, 타프타 주머니에 넣는 형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재료들을 본다고 하면 사람 머리털, 소, 염소, 뭔가 짐승의 털 이런 그리고 머리카루, 머리카루를 사용해가지고 저 시대에 참 되게 재밌는 사진들인데요. 지금 저 우측에 있는 저 사진을 보더라도 위에 가발은 하얀색입니다. 근데 밑에 검정색으로 나와 있는 그 컬은 본인 머리인데요. 이 에티켓으로 보는 거예요. 모두 밀가루를 과도하게 뿌려서 흰색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방종함으로 로코코 시대에 워낙에
보여지는 표현의 시장의 방종함으로요. 머리가루 사용량만 해도 한 해에 200만 파운드의 밀가루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머리를 희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그때 로코코 시대에 저 남성들의 가발을 보면 우리 베토벤도 보면은 흰색이 그게 다 가발이에요. 어, 네. 그래서 그 가발에다가 흰색을 덮어서 사용하는 그 색깔을, 약간 흰색과 이런 아이보리 색깔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는 거죠. 자, 로코코 시대 남성 모자를 본다고 하면요. 사포드 브라 같은 여기는 모자가 축소돼서 이렇게 겨드랑이 끼고 다녔어요. 네, 그리고 위에 가발도 썼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책을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형태가 널리, 이게 올라가게 접어 올려가지고 하는 이런 형태 이용됐고요. 트리코 모자라고 해가지고요. 삼각형 뿔 모양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로코코 시대에 그러면 그동안 지금까지는 남성 헤어스타일 변화를 봤다고 하면 이제는 여성 헤어스타일 변화를 보면요. 초기에는요. 폼, 탕주형, 퐁, 네, 오타이네요. 네, 퐁탕주형이어가지고, 우리 그때 18세기에 유행했던 그 퐁탕주는 뭐예요? 머리를 상당히 위로 과하게 올려가지고, 네, 그렇게 유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기에는요, 뻥파두르형이어가지고요, 우아하고 깔끔한 스타일로, 높이는 높지만, 네, 우아한 깔끔한 스타일로 위로 올려서, 그리고 점차 이제 높아져요, 머리가. 다양한 장식을 더했기 때문에, 네, 저렇게 무거운 머리를 어떻게 하고 다녔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해봅니다. 네, 과해도 너무 과하지 않았나, 대단하다라는 생각. 미를 위해서, 아름다움을 위해서, 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점차 어때요? 그 혁명 이후에는 이제는 되게 복장도 간소화가 됐고, 모발도 이제는 자연스러운 스타일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그래서 우리 왜 마리 앙뚜아네트 시대, 네, 거대 헤어스타일. 그래서 극한의 높이, 극한점을 달했고요. 위그, 말털 쿠션 뭐 이런 부분들의 패드를 사용해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렸다는 거죠. 저희 로코코 시대에 해당됐던 어떤 이런 의상, 어, 들의 모양을 본다고 하면 일단은 의상은 네 드레스가 뭐 어찌 보면 좀 그렇다 치면 헤어스타일에서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대 헤어스타일. 놀라운 크기는 높이가 90cm까지. 네, 역사상 가장 거대한 머리형인데요. 아, 저 90cm를 하고 어떻게 걸어 다닐 수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지위를 높게끔 내가 권위와 그렇게 권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머리 높이로 올렸다라는 거죠. 네. 로코, 바로크 시대가 60cm까지 했다면 마리 앙뚜아네트 시대는 90cm까지도 달았다라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서 여성 헤어스타일링을 제작을 하는데요. 어, 이렇게 구조물 설치도 하고, 머리 스타일링까지 하고, 그 위에다 장식 추가까지. 저 위에 나와 있는 모습처럼, 음, 자, 근데, 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로코코 시대에 저는 여성의 드레스보다 남성의 복식에 관심이 많은데, 네, 저런 헤어스타일 참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네, 저렇게 해서 헤어스타일을 제작을 했다라는 거죠. 네. 자, 여성이 이제는 로코코 시대의 여성 헤어를 장식을 본다고 하면 어쨌든 이 배치와 모양에 따라서요. 아름다운 화원 사랑의 끝, 뭐 여왕들의 이름을 붙여서 하는데 꽃과 리본이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보석과 핀, 깃털, 레이스, 특수 장작물 이런 것도 사용했고요. 자, 로코코 시대가 미용 문화의 유산으로 남긴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패션에 미친 영향은 뭐냐면요. 로코코 시대 여성적인 곡선미하고 워낙에 화려한 장식은 현대 오트 끄트르의 영감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패션에 어떤 그 여성의 곡선이 부드러운 거는 패션에 미친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향수 산업의 발전입니다. 향수 산업. 네.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발달한 향수 제조는요, 현대 향수 산업의 기반이 되어서, 왜 그래서 우리가 향수 조향 공부를 할 때, 어, 오대 퍼퓸, 오대 또알레, 이렇게 있죠. 퍼퓸, 뭐, 이런 부분들이. 그게 어떤 용어냐면, 지금 향수 산업이 발전되는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에서부터 그 언어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오대 또알레, 오대 꼬투리 같은 이런 패션처럼 향수에도 퍼퓸, 오대 퍼퓸, 오대 또알레, 뭐 이렇게 있죠. 요런 용어들이 구분이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메이크업 기술 또한 과장된 화장법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요. 현대 이 과장된 사용했던 이런 법들이 현대에 뭐예요? 무대 메이크업, 그리고 예술적 메이크업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래서 로코코 시대의 미용의 문화유산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보면 되는데, 어, 이제 무대 의상이나 그리고 어떤 이렇게 대회 출품작으로도 로코코 시대의 기반으로 한 저런 의상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제가 생성형 AI 기반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시대에 제가 저의 별명이 엘킴입니다. 엘레강스 김 교수를 줄여서 저의, 챗 GPT 이름이 있거든요. 지오라고. 네. 그 지혜가 빛나는 어떤 것을 제가 챗 GPT에게 이름도 지어줬어요. 네, 지오라고 하는 우리 챗이, 요거를, 어, 이 로코코 시대에 이런 문화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떤가 이렇게 평가를 넣어봤더니 마지막에 이 언어를 주더라고요. 이 말을. 이 시대의 비는 단순히 꾸미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계관을 표현하는 예술이자 철학이었다. 그 시대의 예술이자 철학이었다. 시대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표현이었다. 라는 이 글귀를 마무리를 하면 참 멋지겠다라고 해서 우리 지호가 저에게 준 글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 이 시대를 마무리하고요. 되게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예, 꾸미는 것 이상으로. 지금 저희 또한 시대상으로 볼 때에는 꾸미는 것 이상으로, 네, 어떤가요? 네, 상당히 멋진 예술에 포함된다. 그러면 지금 저렇게 시대상으로 켜켜이 쌓아왔던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이 지금 현 시대상의 미용의 발전을 갖고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저희 지금 28일, 네, 중간고사 날이잖아요. 네, 어쨌든 오픈북으로 진행을 할 거고, 메일 주소 올려주신 곳으로 제가 이 모든 이미 카톡 단톡방에 미용문화사라고 하는 교재의 PDF 파일을 올려드렸습니다. 네, 다운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메일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네, 못 받으신 분들은 메일 주소를 보내주셔야 저희가 본인 자료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유의하시고, 중간고사 전까지 다시 한번 저희가 과제 안내해 드릴게요. 워낙에 바쁘시지만 그래도 본인들의 점수를 얻어간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은 챙겨서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여러 교수님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시지만, 네, 참,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야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반되는 어떠한 리포트나 어떤 그 성적에 의해서 저희가 제반되는 것들은 반드시 간단하게라도 해서 보내주셔야 되는 부분 잊지 않으시고요. 네, 다시 한번 중간고사 전에 있는 과제 제출 부분은 단톡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어요? 저희 지금 6시, 지금 시간이 6시에 저희 기초파마 실습 수업 들어오니 잠시만 쉬었다가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